저는 정수빈입니다. 21살 용인대 유도부 소속이죠. 지금은 휴학 중이라 엄마 분식집을 돕고 있어요. 엄마 이름은 혜란입니다. 50 중반의 작은 체구에 늘어난 미소를 짓고 계시죠. 저희 분식집은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떡볶이와 순대가 유명하죠. 문제는 시장 불량배들이었습니다. 리더격인 놈은 김태식이라는 30 중반의 사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데 온몸에 문신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부하들도 만만치 않았죠.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한 그릇만 공짜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냥 웃으시며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달랐습니다. 수빈아, 세상에는 참아야 할 때가 있단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엄마는 젊은 시절 교사셨어요. 그때부터 몸에 밴 신념이었죠. 김태식과 그 무리들의 행동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공짜 음식에서 시작해 이제는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 동네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관리비를 내야죠. 한 달에 10만 원씩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밤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나서서 해결할게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된다. 너 유도한다고 해서 깡패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야. 그런 건 경찰이 할 일이고. 경찰서에 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였죠. 김태식은 교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 협박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매일 엄마 가게에서 지켜봤습니다. 김태식이 올 때마다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어요.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올라간 실력이면 저런 건달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폭력은 답이 아니다. 어느 날 김태식이 부하 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건방진 태도였어요. 사장님, 관리비가 올랐어요. 이제 한 달에 50만 원씩 내세요. 엄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돈이면 저희 한 달 생활비거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태식이 비웃었어요. 그럼 장사 접으시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갚으시든가. 그의 시선이 엄마를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엄마는 그날 밤 많이 우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로 해결해 드릴까? 엄마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니. 참아야 해. 언젠가는 해결될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김태식 무리는 이제 아예 대놓고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와도 쫓아버리고 음식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떡볶이 너무 짜네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매일 밤 유도 연습을 했습니다. 분노를 사기기 위해서였죠. 매치기, 굳히기, 조르기까지 모든 기술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더욱 답답했어요. 이 모든 실력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거든요. 엄마는 여전히 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말이죠. 밤마다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고 식욕도 떨어지셨습니다. 그런 날들이 한 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저는 매일 속이 탔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엄마를 지키는 게 제 몫 아닌가요? 하지만 엄마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한 건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김태식이 평소보다 더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5명이나 되더군요.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사장님. 김태식이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어요. 오늘은 특별히 서비스를 받으러 왔어요. 그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욱 위험해 보였죠. 엄마는 떨면서도 평상시처럼 대답하셨어요. 뭘 드실까요? 김태식이 희죽거렸습니다. 음식 말고 다른 서비스 말이에요. 사장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 제 혈압이 확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엄마가 제게 눈짓을 보내셨거든요.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였죠. 김태식이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나이는 들었어도 아직 괜찮으시네요. 그가 엄마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가 움찔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엄마가 간신히 말씀하셨어요. 김태식이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관리비도 못 내면서 뭘 요구해요. 몸으로라도 갚으셔야죠. 저는 그 순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가 다시 제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말이에요. 김태식의 부하 하나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형님, 여기 딸도 있네요.
꽤 예쁘잖아요.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야, 너 뭘 그렇게 쳐다봐? 그 놈이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닮아서 성격도 건방지네.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김태식이 엄마를 더 괴롭혔습니다. 팔을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같이 술 한잔 하실래요? 기분 좋아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엄마가 필사적으로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도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저 놈들을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엄마 눈빛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간절함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제발 참아달라는 무언의 부탁이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김태식이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엄마 허리에 손을 올리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만하라고요? 김태식이 비웃었어요. 그럼 돈부터 내세요. 밀린 관리비 포함해서 100만 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우리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겠어요. 부하들이 가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냄비를 발로 차고 의자를 넘어뜨렸어요. 엄마가 정성껏 꾸민 가게가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야, 그만해.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김태식이 제게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누가 나대라고 했나? 그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식이 제 턱을 잡았어요. 이런 건방진 것 봤나? 엄마 닮았네. 그 순간 엄마가 저와 김태식 사이에 끼어드셨어요. 제발 내 딸은 건드리지 말아요. 내가 뭐든 할 테니까. 엄마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태식이 만족한 듯 웃었어요. 그렇게 나오시지. 그럼 오늘 밤 우리랑 재미있게 놀아요. 그러면 딸은 안 건드릴게요. 엄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한계였어요. 엄마 더 참으면 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끝까지 참아야 한다. 폭력으로는 해결이 안 돼. 하지만 김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더 끌어당기면서 추잡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부하들도 가세했습니다. 형님, 딸도 같이 데려가시죠. 더 재미있을 텐데요. 제 참을성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태식이 술에 완전히 취한 채로 엄마를 강제로 끌어내리려 했어요. 이제 그만 시시한 소리하고 따라와요.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터졌어요. 지금까지 쌓여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내 엄마에게서 손 떼. 제가 소리쳤습니다. 김태식이 돌아봤어요. 뭐? 이게 집애가 진짜? 저는 그 순간 움직였습니다.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올라온 실력이 한순간에 발휘됐어요. 김태식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했죠. 우수토가리. 큰 외거리 기술이었어요. 김태식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덩치 큰 그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등부터 떨어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부하들이 깜짝 놀라 저를 둘러쌌어요. 야, 이 미친 것이. 하나가 제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유도부에서 다져진 반사신경이 작동했죠. 상대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새우인하게 어깨 매치기로 그를 공중에 띄웠습니다. 시장 바닥에 내동댕 잊혀졌죠.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게 또 다른 부하가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기술을 썼어요. 하라 이곳이. 허리치기였죠. 상대가 제 등에 매달리는 순간 그를 앞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남은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이 나와 있었습니다. 왼쪽 놈은 고시가라메로 팔을 꺾어 제압했고 오른쪽 놈은 다리 걸기로 넘어뜨리는 굳히기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모든 일이 채 2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5명의 건달들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김태식은 허리를 부여잡고 신음했고 부하들은 팔이나 다리를 움켜쥐며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시장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입을 벌리고 제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죠. 어떤 분은 박수까지 치고 있었어요. 수빈아. 엄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다쳤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김태식이 간신히 일어나 저를 노려봤어요. 야, 너 진짜 죽고 싶구나. 우리가 그냥 둘 것 같아.
협박이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허리를 움켜쥐고 있었거든요. 경찰 불렀어요. 시장 상인 중 한 분이 소리쳤습니다.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김태식과 부하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명확했어요. 여러 목격자들이 김태식 일당이 먼저 협박하고 폭행을 시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정당방위였다고 진술했어요. 국가대표 상비군이시네요. 경찰관이 제 신분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운동선수의 정당방위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오히려 상당히 절제해서 대응하신 것 같은데요. 김태식 일당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전치 2주에서 4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어요. 저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진 후 엄마와 저는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빈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는 참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참을 때가 있지만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 거였네. 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를 건드린 건 절대 못 참아요. 그건 제 자존심이기도 하거든요. 엄마가 저를 더 꽉 안아주셨습니다. 고마워, 수빈아. 엄마는 참을 수 있었지만 내가 엄마 대신 내 자존심을 지켜줬구나. 그 후로 시장은 평화로워졌습니다. 김태식 일당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불량배들도 저희 가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시장 상인들은 저를 영웅처럼 대해주셨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킬 때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 유도 실력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도 엄마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언제든 엄마를 괴롭히는 놈이 나타나면 저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딸의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